됐나요? 다 나올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잘 알아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62페이지. 동글뱅이 2번 이제 설명 가능하죠? 임의측선의 방위각을 구하세요. 전측선의 방위각에다가 플러스 180이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교각. 마이너스 180이면 뭐라고요? 플러스 교각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손가락 결정 아시겠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동글뱅이 3번 보세요. 평각을 관측했을 때 방위각을 계산하래요. 안 합니다. 아니, 시험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왜 해요? 여기 봐봐요. 평각이 뭐가 평각이라고 그랬어요? 전측선의 연장선과 이룬각이 평각이죠. 그럼 봐봐요. 교각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방위각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으로 구할 수 있지요. 근데 교각이 안 주어지고 연장선과 이루는 각 평각이 이렇게 주어지면 몇 도로 주어지겠어요? 80도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게 안 주어지고 맞아요. 그럼 평각 주어지면 얘를 그냥 뭐로 바꿔라? 교각으로 바꿔서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 150도가 안 주어지고 연장선과 이루는 각 평각이 몇 도로 주어지겠어요? 30도로 주어지면 이걸로 바꿀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평각 관측했을 때 방위각 계산은 무조건 뭘로 바꿔라? 교각으로 바꿔서 구한다. 책 보세요. 아, B의 평각, C의 평각, D의 평각 보이죠? 얘를 뭐로 바꾼다? 교각으로 바꿔서 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안전빵이에요. 아시겠죠? 구하는 데는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방위각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위로 갈게요. 방위. 아까 방위각은 몇 도를 넘을 수 없다 그랬죠? 360도를 넘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방위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방위각, 지금까지 한 게 방위각이에요. 그럼 이제는 방위를 할 텐데 이거를 헛갈리시면 안 돼요. 방위각하고 방위를 헛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군대 방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군대 방위. 지금 200명 중에서 방위 갔다 오시면 한 분도 안 계시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방위를 비하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지요? 방위를 비하겠어. 보세요. 방위, 군대 방위를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방위각은 요거를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방위로 가겠습니다. 책 보세요. 표가 있습니까? 상한별로 방위가 다 있지요. 이걸 통째로 기억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워버립니다. 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군대 방위를 생각하면 다 풀립니다. 여러분 이 축이 N, S, W, E라는 건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방위가 오버헤드 킥하는 방위 봤어요? 세상에 무슨 방위가 오버헤드 킥합니까? 안 되죠. 방위가 인사하는데요. 90도 각도 넘어서 인사하는 방위 봤습니까? 없어요. 고개만 까딱까딱, 발만 까딱까딱이라고요. 방위의 기준은요, 무조건 90도 이하의 각이에요. 내 말 잘 들어봐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걸 50도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 50도의 정의는 뭐예요? 진북을 기준으로 혹은 좌우선을 기준으로 혹은 X축을 기준으로 혹은 NS축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돌렸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린 걸 우린 뭐라고 불렀습니까? 방위각으로 정의했죠. 지금 방위각이 몇 도로 정의가 된 거예요? 50도로 정의가 된 거예요. 원래는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사실은 얘는 방향각으로 해야지 맞아요. 근데 토목기사 수준에서는 무시해버려요. 방향각이 됐든 무조건 방위각으로 보셔도 토목기사 답내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측지로 갈 때는 이 방위각을 방향각 또 진북, 도북을 따로 구해야 되는데 토목기사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두 개를 같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방위각이 50도예요. 방위를 구하십시오. 해볼게요. 방위각이 50도예요. 방위를 구하세요. 고개를 까딱하는 각도, 발을 이렇게 올리는 방위, 90도 이하 올리는 방위 없어요. 고개 까딱할래요? 발을 들어 올릴래요? 당연히 고개만 까딱하면 되겠죠. 맞죠? 90도 이하의 각이란 말이에요. 기준은 NS축이 기준입니다. 답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와 어디? N하고 E 사이에 몇 도예요? 50도.
이게 답이에요. 또 보세요. 방위각이 110도예요. 방위는 얼마일까요? 해볼까요? 방위각이 110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90도, 180도, 그러니까 요 정도 오는 게 몇 도? 110도네. 맞죠? N, S, W, E죠. 고개를 까딱할래요? 발만 까딱할래요? 발만 까딱하면 되겠죠. 이 각이 몇 도예요? 70도. 방향은 S하고 E 사이에. 답은 S하고 E 사이에 몇 도? 끝이에요. 하나 더. 역방위를 구해보세요. 자, 역방위를 구해보세요. 아까 방위각하고 방위각의 차이는 방위각하고 역방위각의 차이는 몇 도 차이가 난다 그랬죠? 180도죠. 똑같아요. 방위와 역방위는 자 보세요. 그대로 반대 방향 이게 역방위 아닙니까? 180도 차이 맞죠? 잘 봐요. 지금 이 각이 몇 도라고 그랬어요? 70도라고 했습니까? 그럼 얘도 당연히 70도가 되지요. 잘 봐요. 역방위를 구하라고 하면 절대 모는 바뀌지 않아요. 각은 안 바뀌어요. 앞으로 역방위를 구하세요. 그럼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방위를 먼저 구하란 말이에요. 모는 안 변해요. 각은 안 변해요. 방향만 바뀌어요. S는 뭘로 바뀌어요? N으로 바뀌죠. E는 뭘로 바뀌어요? W로 바뀌죠. S는 뭘로 바뀌어요? S는 N으로 바뀌어요. E는 뭘로 바뀌어요? W로 바뀐다. 이게 바로 역방위더라. 이런 이야기. 이제는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방위각이 250도예요. 역방위 한번 구해보실래요? 역방위 구해보십시오. 역방위를 구하려면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방위를 구해야 되겠죠. 해볼게요. 250도입니다. 자, 90도, 180도, 270도 범위니까 한 이 정도 오겠네요. 이게 몇 도? 250도입니다. N, S, W, E지요. 방위 표현해 볼게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S하고 W죠. 자, S하고 W인데 각은 몇 도입니까? 요게 200도고 요거는 180도니까 빼주면 되죠. 몇 도입니까? 70도. 자, 방위 결정은 자동 해결됐네. 맞아요. 방위가 이러면 역방위는 자, 뭐는 바뀌지 않습니까? 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S는 뭘로 가요? 반대로 N으로 갑니다. W는 반대로 뭐로 가요? E로 갑니다. 이렇게 답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어려운 것까지 다 해결해 드렸어요. 여러분 옆에 교재 보시면 방위각을 방위로 환산해라. 방위각이 100도일 때 역방위를 구하세요. 두 문제 빨리 해보십시오. 두 문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방문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닦고 갈게요. 6번. 자, 다음입니다. 위고와 경고로 갈게요. 위고와 경고. 자, 계산기를 옆에 좀 꺼내 놓으시고요. 사실은 그냥 안 하고 가고 싶은데 기본적인 거니까 내가 해드리고 갈게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책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저는 수록을 해놨어요. 워낙 기본적인 건데 이걸 의외로 헷갈려요. 자, X축입니다. 맞아요. Y축입니다. 이 점을 A점이라고 할게요. XA, YA가 되겠죠. 물론 0,0이지만 표시는 이렇게 할게요. 자, B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B, YB라고 할게요. 자, 우선 보세요. 두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이죠. 두 점의 좌표가 있었을 때 두 점의 거리 구한식은 암기도 됐죠. 어떻게 합니까? 두 점의 거리 구한식은 A, B 거리는 피타고라 정리죠. 루트, 이건 기본이에요. 루트 빼줄 때는 항상 뒤에서 빼줍니다. X, B 마이너스 XA의 제곱 플러스 Y, B 마이너스 YA의 제곱으로, 자, 두 점의 좌표가 있을 때 두 점의 거리 구한식은 이거예요. 왜 이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자, 요런 점이 여기네요.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X축이니까 요게 X, B 마이너스 XA가 됐죠. 맞습니까? 0,0이고 7,5면 이게 결국 7 아니에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거 똑같아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는 뭐에서 못 빼주는 거야? Y, B 마이너스 YA 맞습니까? 그럼 삼각형에서 요거 알고 요거 할 때 빗변 구하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구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기본이에요. 지금 기본.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다 틀려요. 뭐냐면 알파라고 할게요. 대부분 책들은 저 알파의 의미를 뭐라고 해놨냐면 AB 측선의 방위각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말은 맞아요? X축 기준으로 진북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알파의 의미는 사실은 무슨 방위각이 맞아요? A, B 측선의 방위 맞습니까? 이게 바로 알파. 동의하시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좋아요. 보세요. 이거 알지요? 요거 알지요? 그죠? 그러면 얘 각을 구하는 건 거리 알고 높이 하니까 사인, 탄젠트, 코사인 중에 뭐를 쓰면 돼요? 탄젠트 쓰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탄젠트 알파는 뭐분의 뭐야? X, B 마이너스 X, A분의 Y, B 마이너스 YA가 될 거야. 우리가 원하는 알파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크 탄젠트에 XB 마이너스 XA분의 YB 마이너스 YA라고 아마 대부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책들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방위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구하는 거냐면 바로 방위를 구하는 식이에요. 아니, 책은 다 방위각이라고 해놨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일상하는요. 일상하는 뭐와 뭐가 동일해요? 방위나 방위각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일상한일 때는 성립이 돼요. 근데 상한이 바뀌면은 이걸 방위각으로 해버리면 다 틀려요. 꼭 상한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다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알파를 구했는데, 자, 아크탄젠트 간단히 얘만 듣게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플러스가 나왔어요. 이때 값이 30도가 나왔어요. 물론 계산기에는 마이너스 30도가 나오겠죠. 무시해 버릴게요. 자, 이게 마이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A점의 좌표가 크다는 거야? B점의 X좌표가 크다는 거야? A점의 X좌표가 크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아, X축으로 마이너스, Y축으로 플러스. 무슨 의미예요? X축으로 부호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방향. 맞습니까? Y축으로 부호가 뭐라고요? 플러스 방향. 여러분 30도의 의미를 무슨 각으로 놓으셔야 됩니까? 방위가 요게 30도가 된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럼 방위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180에다 얘를 빼준 뭐가 방위각이 돼야 돼요? 100.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걸 무시한다고요. 한 번 더 해줄게. 보세요. 알파의 정의는 뭐죠? A, B측선의 방위각이죠. 자, A, B측선의 방위각 구하세요. 아크, 탄젠트 항상 잊지 마세요. A, B입니까? 뒤에서부터 빼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X, B 마이너스 X, A분의 Y, B 마이너스 Y, A를 해주면 됩니다. 계산기 눌렀더니 30도가 나왔대요. 근데 이번에는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무슨 의미예요? 자, X축으로 부호가 마이너스입니까? 여기죠. Y축의 부호가 마이너스입니까? 여기죠. 그러면 30도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방위가 30도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나온 답에서 플러스 얼마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150도를 해줘서 방위각은 몇 도가 돼야 돼? 100. 대부분 책들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놔요. 그냥 일상함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한번 풀고 갈게요. 자, 교재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책에 그래 제가 써놨어요. 65페이지 보세요. 65페이지 보면 동글뱅이 2번 보세요. 이걸 먼저 해결해 할게요. 기본적인 거니까. 동글뱅이 2번 보시면 좌표가 주어졌을 때 거리 구하고 방위각 구하는 거 책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예제 갑니다. A, B의 방위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뺄 때 어디서 빼줘야 돼요? B에서 A로 빼줘야겠네. 맞아요. 책만 간단히 볼게요. 분모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분모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분자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근데 얼마가 나왔어요? 45도가 나왔네? 아니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느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요게 얼마야? 45도예요. 몇 도를 더해줘야 돼요? 180도를 더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상황 결정하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계산기에 다 풀고도 마지막에 상황 결정에 다 틀려요. 거기 써놨어요. 제가 동글뱅이 2번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 거리와 자 방위각 계산은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상한을 결정하세요라고 써놨죠. 꼭 기억하십시오. 상한을 고려하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62페이지 마지막 이야기 할게요. 자, 그러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습니까?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두 점의 거리 구할 수 있겠네요. 또 뭐도 구할 수 있어요? 각을 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각이 있는 쪽은 무조건 사인입니까? 코사인입니까? 코사인이라고 했죠?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거리 곱하기 코사인 알파로 쓸 수 있겠네. 맞아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각이 없으니까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얘는 거리 곱하기 사인 알파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다 끝났어요. 이걸 위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경거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위거의 정의는 뭐냐면 A, B 측선을 어디에다 투영시킨 거야? X축에 투영시킨 거리를 위거라고 합니다. 그럼 Y축에 투영시킨 거리는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경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얘기 잘 들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네요. 위거는 앞으로 위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위거는 거리 곱하기 뭐예요?
코사인 알파. 경거는 거리 곱하기 뭡니까? 사인 알파. 딱 이것만 잡고 계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외워버려요. 위거는 코사 너무 많이 나오니까 위거는 위코 경사 경사 위코 경사로 기억하십시오. 위코 경사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려요. 위코사인 경사인. 더 중요한 거 알파는 무슨 각으로 할래요? 방 위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상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로 하자? 알파는 방 위 각으로 하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위코 경사에서 각은 뭘로 하자? 방위각. 이거 방위각이잖아요. 꼭 방위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방위로 하면 안 돼요. 부호 결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방위각으로 해버리십시오. 마지막 문제 볼게요. 62페이지 갑니다. 측선 거리가 있어요. 방위각이 있어요. 방위각이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방위가 주어지면 뭘로 바꿔야 돼요? 방위각으로 바꿔줄 줄 알죠? 이제는 가능하시죠? 뭐와 뭐를 구하세요? 위거와 경거를 구하세요. 위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 위, 코, 경사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문제 없죠? 폐합 5차부터 들어가는데, 자 우선 여기 한번 보세요. 정밀도요. 자 정밀도를 다른 말로 정도라고도 하고요. 얘는 항상 표현을 모분의 자 1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정도는요. 또 하나 만약에 실제 거리라고 한다면 실제 거리분의 오차라고 했죠. 실제 거리분의 오차라고 했고, 자 여기에 만약에 가계 오차가 있으면 라디안 초가 들어가는데 라디안 초가 몇 초라고 했습니까? 206265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긴 거리인데 이번에는 어떤 거리냐면 전체 거리란 말이에요. 자 전체 거리 시그마 L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거리분에 얘는 오차긴 오차인데 무슨 오차가 달라붙어야 되냐면 폐합 오차라는 이런 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폐합되지 않은 오차라고 해서 폐합 오차라고 하는데 우선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폐합 오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루트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합니다. 루트 위거 오차의 제곱 플러스 경거 오차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우선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전체 거리가 있으면 오차긴 오차인데 폐합 오차라고요. 폐합 오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위거 오차 제곱 플러스 경거 오차 제곱으로 구합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폐합비 혹은 폐비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폐합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정도는 단지 구간의 거리분의 구간의 오차지만 전체 거리분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폐합 오차가 붙어야 돼요. 폐합 오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위거 오차 제곱 플러스 경거 오차 제곱으로 구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폐합 오차의 조정이라고 되는데 우선 밑줄 긋고 제가 설명을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자 컴퍼스 법칙입니다. 각의 정밀도와 거리의 정밀도가 동일할 때 씁니다. 컴퍼스 법칙이에요. 트랜sit 법칙은요. 트랜싯은 뭐를 재는 기구예요? 각을 재는 기구니까 각의 정밀도가 뭐보다 거리의 정밀도보다 클 때 씁니다. 우선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페이지 넘기세요. 자 페이지 넘기면 64페이지 또 페이지 넘겨보세요. 66페이지 자 64, 65, 66 요거를 한 번에 그냥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냥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실제로 폐합 트래버스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A에서 출발합니다. A에서 자 B로 갔다가 자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자 다시 A로 돌아와야 돼요. 벌써 우리는 그림상에 보더라도 얘는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돌아오니까 무슨 트래버스가 됩니까? 회합 트래버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야장을 어떻게 짜느냐? 저는 지금 칠판 여기서부터 칠판 끝까지 한 방에 써가지고 끝내버릴 겁니다.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측선을 짭니다. 자 측선은 먼저 방향 갑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갔다가 마지막에 D에서 어디로 옵니까? A로 이렇게 돌아오는 트래버스죠. 즉 처음 시점은 어디에 출발합니까?
A에서 출발하죠. 마지막은 어디로 끝납니까? A에서 끝나는 폐합 트래버스만 내가 보여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트래버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요. 위거와 경거입니다. 위거와 경거인데 기억나세요? 위거는 어떻게 구해요? 거리 곱하기 코사인 알파. 경거는요. 거리 곱하기 사인 알파죠. 그래서 위거와 경거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거리하고요. 방위각이 들어갑니다. 자, 거리는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방위각 구할 수 있죠? 손가락으로 전측선의 바위가 플러스 180입니까? 마이너스 교각. 마이너스 180입니까? 플러스 교각. 손가락으로 우리 저번에 연습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와 방위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위거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지요. 경거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위거와 경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위거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위거는요. 거리 곱하기 위거는 코사인 알파인데 얘는 반드시 무슨 각으로 넣어주세요? 방위각으로 넣어주세요. 자, 경거는요. 거리 곱하기 사인 알파죠. 거리 곱하기 사인 알파인데 반드시 알파는 무슨 각으로 넣어주세요? 방위각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거와 경거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뭐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리와 방위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